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꼭 알아야 될 전반적인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몸의 그 핵심적인 요소를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중요한 이제 그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알아볼 거예요. 호르몬. 이 호르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의식의 차원에서의 그 육체, 육체, 이 육체를 육체를 운용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뭐 비슷한 말인데 제어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의식의 차원의 그 나의 그 몸과 몸과 마음 역시도 이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찌 보면은 의식의 차원의 육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조 개의 세포, 이 몸은 세포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과 마음은 세포의 것이에요. 그 세포들이 이 육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그 효소가 바로 이 호르몬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이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운영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해하시면. 지난 시간에 뭐 설명했듯이 우리 몸은 최고의 이제 뭐 화학 공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술력은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다. 고도의 기술. 인류의 화학 기술이 아직 뭐 여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고도의 그 화학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세포 속에 그 유전 정보라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 안에는 이런 화학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몸을 운영하는 모든 정보가 바로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복사해서 필요한 효소들도 만들고, 필요한 뭐 혈액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모든 것을 이 유전 정보에서 정보를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도의 화학기술 공장이다. 우리 몸은. 그 중에 그 수많은 그 호르몬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우리 명상인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몇 가지 호르몬.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 오늘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명상인들이 반드시 앞으로 아주 친숙하게 죽을 때까지 동반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동반이 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된다. 완벽하게 숙지가 돼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는 또 명상이 또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벗어나서 명상을 성공할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을 문제를 만들키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직이었고, 이것의 해답은 바로 이완과 릴렉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완과 릴렉스를 하는 그런 호르몬이다. 분비하는 순간, 그러니까 분비하는 순간 5초에서 10초 안에 내 몸 전신이 릴렉스 되어버린다. 아주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천연 호르몬이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우리 뇌에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뇌의 앞니마에서 수평으로 들어가고 정북 방향에서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뇌의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크기는 대추알 정도의 크기로 태어날 때 대추알 정도의 크기로 태어나고, 이것이 변화가 생긴다. 변화.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요게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데, 요게 변화가 생긴다. 참 우리 몸은 참 오묘하다. 어쨌든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분비해놓은 그런 호르몬인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막 태어나서는 대추알 정도의 크기로 가지고 태어나요. 크기가. 그런데 이것이 한 살에서 2살 사이에 앞니마에 지난 시간에 뇌호흡할 때 좀 일부 설명을 해드렸는데, 숨골이라고 있어요. 숨골. 갓난아기 때 태어난 지 2년 미만의 그 아이 갓난아기들이 여기 숨골이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제 숨을 쉬는 숨골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한 2살 정도 되면은 이 뼈가 굳어가면서 다쳐버려요. 여기가 다쳐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숨을 쪽으로 들락날락해서 숨을 쉬던 곳인데, 여기가 다쳐버리게 되면은 뇌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유입이 됐었다면은, 이게 다침으로써 상당량이 일시적으로 뭐 이게 줄어버려요. 양이. 뇌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버린다. 뇌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버리면은 그 영향으로 바로 이 송과생도 같이 위축이 되어버린다. 위축이 된다. 그 얘기는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대추알만 했던 크기가 그거보다 크기가 훨씬 줄어져 버린다. 이 줄어짐으로써 발생되는 것은 줄어짐으로써 기존의 이 송과샘에서 만들어주던 중요한 호르몬들의 호르몬의 양과 그 다음에 호르몬의 종류가 같이 줄어버린다. 네, 같이 줄어버린다.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을 예를 들어서 일일에 이만큼씩 만들었다 하면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호르몬에 그 완벽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호르몬의 양이 양이 많이 나오지. 멜라토닌 호르몬이 퐁퐁퐁퐁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던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 어느 순간 이게 양이 줄어서 이제 기존보다 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이가 표현하는 것, 이 표현으로 그것이 다 표현이 돼버린다.
표현이 돼버려요. 표현이 돼버려요. 자, 우리 갓난아기 때 아이들 이제 갓난아기 막 태어나는 갓난아이들 1년 미만, 6개월 미만 이 아이들은 하는 일을 뭐 유심히 보신 분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엄마가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갓난아기들은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하루에 하는 일이 뭐냐? 하루에 하는 일이 먹고 자는 일이에요. 그냥 먹고 자는 일. 중간에 이제 뭐 그 싸는 일도 있죠. 싸는 일. 중요한 배별을 해야죠. 먹고 싸고 자는 일이 아이들 갓난아기들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갓난아기 하는 일은 먹고 싸고 자는 일. 이게 다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먹고 싸고 자는 이유가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풍풍풍 나오는 거야, 그냥. 그죠? 풍풍풍 나와. 그러니까 그냥 먹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 호르몬 나오면 또 자야 되는 거예요. 이 수면 호르몬, 수면.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호르몬이니까 수면 상태로 만들어버려. 먹고 자버려, 그냥. 자, 먹고 자고, 이렇게 이제 해서, 어느 기간이 이제 경과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서서히 변화가 생겨요, 여기. 숨골이. 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이 자는 시간도 이제 변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먹고 싸고 잤다면은, 이제 먹고 싸고 이 간격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놀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생겨. 이런 것이 이제 요 앞에 숨골, 여기 이제 소천문이라고 지난번에 표현했죠. 소천문. 소천문인데, 요거하고 이제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직결되고, 이것이 점점 다침으로써 멜라토닌 호르몬에 송가체에 영향을 줘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송가체가 이제 점점점 크기가 이제 줄어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도 양도 줄어들게 된다. 이해되셨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이었는데, 요게 이제 간격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그냥 깨어있는 시간도 점점 늘어난다. 깨어있는 시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미운 7살, 1차 반항기라고 해요. 최근에는 여기 앞당겨져서 이제 미운 4살, 미운 4살. 이 송가체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반항도 하고, 약간 공격성도 띠고, 그 순하던 애가 반항도 하고, 공격성도 띠고, 말도 잘 안 듣고, 떼도 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송가체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송가체가 변화되는 이유는 숨골 때문에 그런다. 숨골 때문에. 그래서 요런 변화를 겪게 된다. 변화를. 그 이후에 이제 변화가 또 지난번에 뇌호흡알도 설명을 했죠. 1차적인 요 숨골이 다치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여기가 앞에가 뼈가 굳어질 수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말랑말랑하면은 계속 성인이 돼도 말랑말랑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는 다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뇌로 유입되는 이거 말고 일로 유입이 된다고 했죠. 유입이 돼서 이제 그 안으로도 공기가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백회하고 뇌호로 이게 이제 공기가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두개골 판도 다쳐버리고, 그 다음에 백회, 뇌호도 다쳐버리고 해서 이게 이게 순환이 안 되면은 이제 뇌의 위기가 와버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송가체에도 영향을 가서
이 그 점점 크기가 대추알만 했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대추알, 말라 비틀어진 대추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서 변해버리면은 이 중요한 호르몬, 이 멜라토닌 호르몬, 요것이 이제 분비를 자체를 못하게 되는, 분비 자체가 안 돼버리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뭐 30, 40, 50 뭐 넘어가다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불면의 원인, 불면의 원인, 물론 불면의 원인은 뭐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도 영향을 가서 수면을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상관없이 이런 것도 요인으로 해도 이제 수면을 이제 불면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도 바로 이 멜라토닌, 이 송가체 뭐 이 변화로 인해서 멜라토닌 자체가 그냥 아예 분비를 못 해버리는 상황. 분비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못하게 되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숙면. 이렇게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몸에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치명적으로. 이 숙면, 이게 불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불면의 다음 단계가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불면의 다음 단계가 자동이 자기 코스예요. 코스. 불면 다음 단계 우울증. 우울증이 이게 지속돼서 장기간 누적이 된다. 그러면 그 바로 요즘에 얘기하는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현병. 이 과거에는 이걸 조우울증이라고 해서 조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 다른 말로 현대 이 다른 말로 바꿔서 조현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현병을 앓게 돼요. 조현병. 뭐 이거 코스, 당연한 코스예요. 불면에서 우울로 가고 우울에서 조현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다. 아주 중요한 호르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기 송가셀에서 이제 그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그러한 이제 변화를 갖게 된다. 변화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설명했나요? 네, 조건. 이게 송가선이 어떤 설명하다 말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 웨이브. 그러니까 뇌에서 방출하는 뇌파, 이것을 감지를 하고, 이 뇌파는 바로 파장이고 진동이고, 진동이고, 다른 말로 하면 빛이에요. 빛. 파장은 빛이에요. 바로. 근데 이 파장이 좋은 파장이 있고 나쁜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을 이제 그 분류를 하게 되면은 바로 베타파가 있고, 알파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감마파,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게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자, 베타와 알파, 여기를 경계를 해서 알파파와 세타파는 유익한 빛이에요. 유익한 파장과 빛이다. 네? 그리고 베타와 감마는 이거 유해한 빛이다. 유해한 파장이며 빛이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 진동수가 틀려요. 사람마다 뇌에서 이 진동하는 진동수가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 그 평소에 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 이상의 뇌파를 방출하는 분들은 잠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누우고 잠자야 되겠네. 그럼 뭐 5분 만에 잠드는 거예요. 그냥 5분 만에. 뭐 잠자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잠자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뇌에서 방출되는 뇌파가 알파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
뭐 잠 잘라고 했는데 뭐 아무리 액션을 취하고 뭐 별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뇌에서 방출하는 뇌파가 여기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베타파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이 조건이 요 파장이라고 해요. 조건. 빛과 파장이에요. 파장. 그래서 그 본인의 뇌의 그 뇌파 그것을 알파파 이상의 좋은 파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베타파 인상이라는 거는 아주 뇌가 생각이 많으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잠 잘 때라고 할 때도 이게 계속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작업을 할 게 많은지, 그러니 그런 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 뭐 불안 이런 것이 많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계속 작업해봤자 뭐 해답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을 한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 뇌파가 뭐 베타파나 이런 안 좋은 파장으로 방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잠을 이루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건은 바로 파장, 진동과 파장,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개념이다. 빛을 감지하고, 근데 빛이 알파파 이상의 좋은 빛이어야 된다. 알파파나 세타파 이상의 좋은 빛이어야만이 바로 내 몸이 송가선에서 그것을 감지를 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멜라토닌 호르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일단은 분비를 딱 하게 되면은 내 몸은 5초에서 10초 안에 전신을 릴렉스 시켜줘요. 전신이 릴렉스 되버립니다. 전신이 릴렉스 되버립니다. 전신이 릴렉스가 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면 상태에 보통 들어가도록 유도해준다. 수면 유도를 해준다. 수면을 유도해준다. 자,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유는 보통은 내 몸에서 밤에 이 사람을 재우고, 완벽하게 재우고, 내 세포들이 몸에서 하여야 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르몬 분비를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라는 거는 내 몸에 하루 동안에서 발생된 노폐물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세포에 각종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면역 세포들을 공급을 해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상처 입은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 작업을 밤에 하게 된다. 이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날은 매우 쾌적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쾌적한 아침. 근데 이것이 잠을 못 잤거나 부족했거나 뭐 하게 되면은 다음날이 아주 피곤해진다. 다음날이 피곤해진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 몸을 충분하게 이완시켜주고, 순식간에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이완시켜주면서 내 몸에 수면을 유도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작업을 세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죠.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경직된 몸을 이제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직된 몸을 이제 풀어야 된다고. 이 릴렉스가 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릴렉스가 답이다. 그래서 몸을 이제 이완시켜주는,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이러한 환경을 이제 꾸준히 이제 습관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내 몸에서 바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 요것을 분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은 거의 반수면 상태에 들어가야 되고, 몸은 뭐 거의 수면 상태에 들어가야 되고, 전신이 거의 수면의 상태 중에서 95% 이상 수면 상태를 만들고, 최소한의 감각만, 내 몸을 스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각만 남겨놓은 상태. 자,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몸의 뇌파는 알파파 이상의 진동을 하게 되고, 이 알파파 이상의 진동을 감지하면은 내 몸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된다. 첫 번째 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되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캐치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내 몸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상황을, 그것을 사진 찍듯이 캐치를 해야 된다. 본인이 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 첫 번째 멜라토닌 호르몬. 요게 조금 어렵지만은 요거를 반드시 한 번은, 명상하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이것을 캐치를 해야 된다. 캐치.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해서 내 몸으로 유입이 되고, 그것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인이 캐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그 멜라토닌 호르몬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쉬워져요. 점점. 처음에 코 뚫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코 뚫기가 힘들다. 코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경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앞니마의 양쪽.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정도 위치에서 좌측이나 우측에서 이것이 분비가 되는데, 좌측에서 분비가 됐다면은 이 찌릿하면서 분비가 돼서 요 눈썹 옆으로 해서 눈 옆에 눈물샘을 경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비루간으로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되는 호르몬이, 이렇게 흡수가 돼요. 자, 이것이 눈물샘을 경과할 때 초기에는 눈물이 찔끔 나올 수가 있어요. 눈물이 찔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콧잔등, 양쪽 콧잔등이 알큰한 느낌을 받게 돼요. 알큰한 느낌. 멜라토닌 호르몬의 화학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학 성분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알큰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요게 흡수되는 순간 내 몸은 전신이 릴렉스 돼 버린다. 순식간에. 전신이 릴렉스 돼 버린다. 릴렉스. 그러니까 명상하기 좋은 환경이 돼 버린다. 이렇게 전신이 릴렉스가 되면은 내 몸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분들이 뭐 하면은 막 뭐가 돌아도 가고 뭐 찌릿하고 뭐 이렇게 흘러다니고 뭐 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다 캐치가 돼요. 이제 여기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내 몸에서 운용되는 변화가 되는 것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지를. 내 몸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1%의 내 몸을 스캔할 수 있는 감각만 남겨놓는다. 감각만 남겨놓는다. 이렇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런 경로로 해서 내 몸으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 내 몸을 충분하게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명상을 하는 분들, 특히 초기 단계 그 명상 진입 단계에서는 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캐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를 맞아야 되며, 그 이후로 꾸준하게 요 멜라토닌 호르몬과 동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해서 멜라토닌 호르몬과 친숙하게 되고 내 몸이 어느 정도로 치유가 되게 되면은 기존에는 밤에만 뭐 수면을 취할 때만 이것이 그 조건, 그러니까 뭐 내 몸에 뭐 뇌에서 방출되는 뇌파가 알파파, 세타파 형태로 만들었었다면은 내 몸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면서 내 몸 자체가 낮에도 밤에만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낮과 밤에 상관없이 항상 알파파 이상 세타파의 뇌파를 방출하게 된다. 이 상태가 좋은 거야. 이 상태. 그래서 얘는 조건이 뇌파를 알파파 이상의 뇌파가 방출되면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얘는 분별한다고 했죠. 낮에도 내가 예를 들어 필요한 어디 경직됐다 하면은 나는 항상 나의 뇌파는 알파파 이상인 거예요. 나의 뇌파는 항상 알파파 이상의 그 좋은 파장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은 항상 갖추고 있는 상태. 내가 어디 경직했다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멜라토닌으로 흘러서 알큰하면서 그냥 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 뭐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알큰하면 나왔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응? 운전하다가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알큰하면은 나왔네. 내가 지금 약간 어떻게 해서 약간 긴장된 상태였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긴장된 상태를 감지를 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 낮과 밤에 상관없이 뭐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나와줘. 조건이 알파파와 세타파 이상의 나의 뇌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알파파와 뇌파파 이상이라는 거는 내 뇌가 항상 평온한 상태인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이 없는 거니까. 평소에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요. 항상 그냥 별다른 작업을 안 해도 돼. 평소에 뇌가 쉬고 있어. 평소에 뇌가 쉬고 있어. 그러나 뇌가 필요할 때는 아주 뇌의 그 기능이 엄청난 기능을 발휘해버려요. 이거.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 하는 게 아니야. 뇌 평소에 아무 별다른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요즘에 얘기하는 멍때림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비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는 뇌가 작업을 한다. 필요한 작업. 이러다가도 갑자기 아주 좋은 생각이 번쩍 떠오르고 하는 거예요. 아주 뇌를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뇌를. 이 뇌가 이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액을 얘가 다 가져가거든. 뇌가 이 작업을 하면은 우리 몸의 혈액의 20%를 뇌가 가져가는데, 작업을 하면은 이게 여기서 쓸 거, 우리 몸에 쓸 거를 얘가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다른 몸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는 항상 작업을 안 하는 게 좋아. 필요할 때 작업을 해주는 거. 그게 좋은 환경이다. 그게. 그래서 명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나의 뇌파는 항상 알파파 이상 세타파의 상태. 이 파장은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또 내 주변을 유익하게 해줘요. 주변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파장, 이 빛의 특성, 빛의 특성은 아까 이 두 가지 이렇게 뭐 파장 웨이브의 그 간격, 길이와 간격에 따라 틀리다고 했죠. 이를 길고 낮은 파장, 이 파장이 이 파장과 이런 파장이 만나면은 얘 파장을 잠재워 버려요. 이 파장을.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하나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파장이 왔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 사람의 파장이 이런 파장이에요. 그럼 얘가 묻혀버려요. 흡수가 돼버려요. 얘가 흡수가 돼서 이 파장이 같은 이 파장과 공명을 해버려요. 이렇게 공명을 해버려요. 응? 이렇게 공명을 해버린다. 빛의 속성, 이게. 빛의 속성. 에? 그러니까, 파도로 얘기하면은, 이 바닷가에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하는 파도도 있고, 에? 이런 파도가 있는데, 여기서 큰 웨이브가 아주 낮고 긴, 이런 큰 파도가 오면은, 이 파도, 요 앞에서 깔딱깔딱 하던 파도들은 그냥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같은 파도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렇게. 뇌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장은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서 나와요, 전체에서 진동하고 있다. 전체가 다 진동한다. 전체가 다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요 전체가 진동하는 거는, 오라라 그래, 오라. 오라라고 표현해, 오라. 이 오라가 뭐냐? 바로 내 몸에서 방출되는 이 진동을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색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진동, 색, 그 다음에 파장, 이게 다 같은 파장, 같은 빛의 개념이에요. 빛의 종류, 이게 빛의 종류. 그래서 이 오라라고 해서 바로 이 내 몸 전체에서 진동하는 그것은 오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오라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색깔로 표현돼요. 흰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 색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동수, 그러니까 파장의 종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색깔에 따라서.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면은,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있다면은 빨간색이 가장 먼저 앞에 있고, 맨 마지막에 보라색이 있죠. 가시광선 영역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이 빨강부터 보라에서는 이 색깔마다 진동이 틀린 거예요. 빨간색하고 보라색은 진동이 틀려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진동이 좀 이렇게 하면은, 보라색은 요거보다 더 길고 낮은 웨이브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몸에서 나오는 진동도 바로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서 나오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빛은, 안정적인 오라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보라색이 가장 유익한 빛이 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 빛이 바로 알파파 이상의 파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파파, 세타파 요런 파장이다. 그리고 뇌파도 역시 같은 빛으로 이거 오라를 확인하려면은 거울을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거울 앞에 서요. 거울 앞에 벽을 등지고 거울 앞에 서서 나가 이제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나를 거울에 비춰놓고 나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요 사람 내 몸 주변에 색깔이 보이게 돼요. 색깔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그 색깔이 보이는 게 무슨 색인지 여기 시도해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적외선 뭐 그 체온 적외선 감지기 뭐 그런 비슷한 거 그런 걸로 감지를 해도 색깔이 표현이 돼요. 어쨌든 뇌파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감지가 된다. 그래서 알파파 이상의 좋은 뇌파를 방출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변화가 생기고 하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이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입구가 유입되는 공기 통로, 뇌로 유입되는 여기 앞에야 뭐 아주 어렸을 때 막혀버렸으니까 할 수 없고, 지난 이제 뇌호흡 할 때 일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입구부터 이제 이거를 여기에 송가선에서 멜라토닌 못 만들어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면은 뭐 자동으로 와버리는 거고, 그 외에도 멜라토닌 호르몬이 하는 다른 기능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멜라토닌만 안 나온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안 나오니까 멜라토닌 송가선을 제껴 놔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내 몸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계속 투입을 해서 뭐 약으로나 뭐나 투입해서 이게 유지하는 건 안 좋다겠죠. 그거는 안 좋아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만드는 거지 안 만들어 버리지. 안 만들어도 되나 보다. 안 만들어야지 그것도.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 살려내야죠. 이 송가심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내야지. 다 살려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열어서 여기 통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가는, 여기 열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뇌로 순환하게끔 하나하나 뚫어서 나는 누구라 그래? 절대자이며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뚫어서 여기 공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백회도 열어주고 뇌호도 열어서 공기가 살랑살랑 나가게끔 해주고, 두개골 판도 열어서 이 안으로 공기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 말라 비틀어져 있던 이렇게 대추알처럼 이게 찌글찌글 말라 비틀어 있던 송가샘이 이제 그 뭐죠? 화분에 이렇게 했는데 막 물을 안 줘가지고 이 다 막 말라 비틀어진 화초 있잖아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얘네들 물 주면은 내가 언제 그랬는지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여기 공기 잘 넣어주면은, 잘 넣어주면,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걸 할지라도, 서서히 살아나서, 이 송가선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은 내분비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내분비 기관이에요. 우리 몸의 내분비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다.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이거. 이거 살려내야 된다, 이거를 못 내고 포기해버리면은, 이제, 이제,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그냥 가던 길 가는 거다,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살려내고, 이거 살려내면 돼요, 이거. 살려내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하는 역할, 전체적인 호르몬들에 의해서 운용되고 제어되고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을 벗어나서는 또 살 수가 없고, 반드시 호르몬을 이제 제대로 알고 이 호르몬을 내 손바닥 안에 놓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요 호르몬의 순기능도 알고, 호르몬이 역기능도 있어요, 역기능.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호르몬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할 건데, 호르몬의 역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그냥 끌려다니는 상황.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뭐 많이 되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으로 일단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